음식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감칠맛을 더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당신의 감각은 이미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몸은 요즘 쉽게 말해서 구석기인의 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 구석기 이후에 그렇게 몸이 많이 진화한 건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서 현대의 음식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현대에도 인간이 고기 굽는 것을 봤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혹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지방의 유혹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냄새만으로 당신의 식욕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맛본다면 당신의 뇌는 더 많은 지방질을 섭취하기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지방질이 포함된 이런 맛있는 중독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쾌락 중추를 통한 중독적 성향이 적어도 생기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방에는 그 어떤 맛보다 인간을 강력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맛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번거로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먹거리는 인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래전 인류가 힘들게 먹을 것을 얻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곳곳에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습니까? 한 디자인 회사의 점심시간. 아직은 할 일이 많은지 누구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수북히 쌓여있는 간식으로 해결하네요. 결국 오늘 점심은 사무실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패스트푸드들이 점심 메뉴를 차지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업무량이 많기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풍경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시켜 먹게 되고 그거 때문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기 시작한 뒤로 저녁은 야근하게 되면 거의 다 그렇게 시켜 먹으니까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먹어요. 빠르고 맛있는 식문화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에 육박하는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다 보니 칼로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침부터 고기 굽는 손이 바쁩니다. 오늘도 고기 반찬이 2가지나 준비됐네요. 안석환 씨 집에는 식사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고기가 나옵니다. 석환 씨가 고기 없이 밥 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기 반찬 외에는 젓가락이 잘 가지 않네요. 이렇게 먹은 아침 칼로리가 벌써 1200칼로리를 넘습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치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지방량입니다. 지방은 권장량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 감이 좋습니다. 네, 이 아그작 씹히는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져요. 네. 반대로 얘기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씹을 때 텁텁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엔 늘 고기가 많아요. 이게 삼겹살이고요. 이게 항정살이에요. 요즘 돼지고기 중에서 그나마 항정살이 몸에 좀 덜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항정살을 많이 사다 놓으셨어요. 이것도 항정살이고요.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이것도 항정살. 그러니까 최근에 항정살을 많이 먹죠. 요게 이제 너겟, 치킨볼,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제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집에 주로 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은 얼마 후 석환 씨가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 후식이 들려있네요. 살이 찌면서 식구들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석환 씨는 음식을 감춰두고 먹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고기만큼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습관적으로 먹게 되죠. 엄마랑 음식 가지고 다투는 일이 잦아가지고 엄마가 외출하고 그러셨을 때 오빠가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나서 이제 쓰레기통 같은 데 숨겨놓으면 엄마한테 걸리니까 옷장 속이나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나서 그 후에 엄마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엄마가 뒤져볼 때 딱 들켜가지고 걸려가지고 또다시 혼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점심시간 중국 음식을 시킨 석환 씨. 자장면에 탕수육은 기본입니다.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지방량은 모두 40g. 이건 역시 하루 권장 섭취량의 80%가 넘습니다. 이제 반나절을 보냈을 뿐이지만 석환 씨가 먹은 총 칼로리는 모두 2,900kcal가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10%에 해당하죠. 아침부터 점심까지 먹은 지방량의 경우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석환 씨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고기들을 포기하고 먹기 싫은 야채 같은 거를 억지로 먹으면 과연 내 행복이 진짜 올라갈까? 그런 고민을 몇 번씩 해봐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기를 먹는 이 만족감을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몸무게에 민감한 정윤혜 씨. 자는 거는 네. 최근 5개월 사이 8kg 정도가 붙은 윤혜 씨는 합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곳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찐 것 같아요. 육류도 주말이나 뭐 일주일에 2번씩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뭐 라면도 많이 먹고 과자 뭐 그런 것도 먹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살찌는데 이유가 있네요, 그죠? 다이어트 하시려는 목적이 뭐세요? 윤혜 씨는 이미 이곳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빼야 될 것 같아서요. 합숙 다이어트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유는 음식 조절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앞에서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사람 체질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체질이 좀 바뀐 이후로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살찌는 음식, 살 안 찌는 음식 막 머릿속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먹어요. 잘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이 많은 윤혜 씨.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장바구니를 채운 음식들. 대부분 과자나 가공식품들입니다. 전업주부인 윤혜 씨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죠. 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또 라면 같은 거랑 뭐 햄 같은 것도 먹게 되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집에 있으면 TV 켜놓고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입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 야채도 빼놓지 않죠. 윤혜 씨는 가공식품을 고르면서도 칼로리도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오늘 사온 스파게티는 칼로리가 340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여성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17%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칼로리에 비해서 지방량, 특히 몸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이 높은 편입니다. 브로콜리도 먹어보려고 넣었는데 잘 안 먹게 되네요. 윤혜 씨에게 힘든 것은 고지방 음식을 멀리하고 저지방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에 위협을 느끼지만 기름진 맛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안석환 씨. 각별히 칼로리에 신경 쓰지만 지방 섭취는 쉽게 줄이지 못하는 정윤혜 씨.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